정신적 내적 소모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모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내적 소모는 바로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불안해하며 망설이고 고민하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정신적 내적 소모는 한 사람의 에너지를 크게 깎아먹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길을 가는 장군은 토끼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할 줄 압니다. 내적 소모가 심한 사람만이 고민과 불안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효율적인 사람들은 모두 반내적 소모 체질입니다. 생각한 후에는 즉시 행동합니다. 행동력이야말로 자아 내적 소모를 해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해 갈팡질팡하며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이런 감정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신적 내적 소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중 80%를 자아 내적 소모에 쓰고 있으니 행동력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내적 소모에 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관리할 때는 심리적 자원이 소모됩니다. 이 자원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내적 소모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사람을 몹시 지치게 만듭니다. 불안, 망설임, 고민, 자책,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소모들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삶이나 업무가 아니라 바로 내적 소모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생명체이며 우리의 사고 능력 덕분에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능력이 잡생각으로 변할 때 그것은 정신적 내적 소모가 될 뿐입니다. 최근에 국제 단편, 영화제 출품작인 토요일 세터디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이탈리아 단편 영화는 단 3분 분량이지만 내용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토요일 아침 혼자 사는 남자가 바나나를 씹으며 오늘 할 일 목록을 생각합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공과금을 내고 욕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뒤 저녁엔 재미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계산합니다. 진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과정을 미리 그려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상황과 좋지 않은 결과들을 반복해서 따져보며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막대한 감정이 소모되는 동안 사소한 일들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전형적인 내적 소모형 인격입니다. 마음속의 고민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분명하는 데는 이 시간이면 충분할 일인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소화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며 결심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시작하기까지 8시간을 씁니다. 그조차 거부감과 부정적인 마음을 안고 말이죠. 결국 온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뭔가 마음은 녹초가 됩니다. 정말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미지의 감정적 내적 소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진보를 돕는 것은 바로 행동력입니다. 인권 내부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소소한 일들,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번뇌, 가족의 기대, 소비주의의 통제. 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모두 반내적 소모 체질입니다. 90세에도 은퇴하지 않은 심리상담가 나카무라 스네코 할머니는 평생의 지혜를 담아 내 인생은 이만하면 충분해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는 철학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내적 소모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진솔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왜 항상 불안하고 피곤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미래를 너무 많이 걱정해서 정신적 내적 소모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깨 위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미래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스네코 할머니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술꾼 남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과중한 업무와 젖먹이 아이 양육, 끝없는 집안일을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며 삶을 성실히 대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집착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내적 소모를 멈추고 목표를 중요한 일에 둔 뒤 한 걸음씩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근심은 어느덧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내적 소모는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민 심리 상담서인 상담받는 개구리아마 선생, 정신과 의사를 만나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판보다 강한 비판은 없으며 우리 자신보다 더 엄격한 판사는 없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두 명의 작은 사람이 살며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대상은 외부 세계나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민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완벽주의 경향을 가진 자기 자신입니다. GOJHIHU 중국의 지식인 서비스의 인기주제 중에 왜 내성적인 사람들은 정신적 내적 소모가 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답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나갈 때도 한참을 고민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갈등합니다. 모임에서 대화에 끼고 싶어도 한마디도 떼지 못하고 SNS에 글 하나 올리는데도 밤새 고민합니다. 동시에 고민감성 인격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대개 낮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는 즉시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의 소설 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매 순간 자기 절제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내적 소모가 심한 일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상당수는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손실이 심각해지면 학습, 업무, 대인관계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삶이 더욱 고달파집니다. 자신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완벽한 모습이라는 라벨을 던져버리는 것이 내적 소모를 줄이는 시작입니다. 일본 드라마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는 내적 소모형 인격의 진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신카이 아키라는 남들 눈에는 매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과 사랑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전능한 30대 여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내면으로는 일과 사랑 모두에 지쳐 있습니다. 누구나 본능대로 사는 짐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의 복잡한 계산 때문에 속박된 채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고 완벽해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을 때 비로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창조자이지 수동적인 적응자가 아닙니다. 내적 소모를 멈추고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십시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관심의 원 가정, 날씨, 건강, 시사 등 우리가 평소 관심을 두는 일들입니다. 영향력의 원 학습 성적, 업무 성과 등 자신의 노력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바꿀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관심의 원은 영향력의 원보다 큽니다. 승진하고 싶다면 실적을 쌓아 사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장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관심의 원에만 머물며 불평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적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려면 관심의 원을 줄이고 영향력의 원을 넓혀야 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취미는 감정적 내적 소모를 해소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인생의 괴로운 순간, 취미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작은 세계를 제공하며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리고 행동력은 자아 내적 소모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우리 내면의 갈등에서 우리가 갈등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수록 더 많은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 소모의 소용돌이는 생각과 고민을 반복하는 데서 생깁니다.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쓰고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에는 소홀해집니다. 자아 내적 소모는 우리를 제자리에 맴돌게 하며 소중한 시간과 주의력을 갉아먹습니다. 생각했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행동은 손실을 줄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내적 소모에 쓰는 시간만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서 행동력이 약해진다면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십시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생기는 동력과 열정이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속담처럼 길을 가는 장군은 토끼를 쫓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내적 소모가 심한 사람만이 고민과 불안에 시간을 씁니다. 언제든 우리 마음속 고통의 제조자이자 유일한 종결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 내적 소모를 줄이고 마음의 사나를 넓게 가지며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내적 소모를 하던 그 시간에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국화를 심으십시오.
내적 소모는 현대인의 정신적 강제 노동입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온종일 고민하고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과거의 일에 집착해 자신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생각들에 끌려다니면 무너지고 맙니다. 반내적 소모라는 책에서 말하듯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내적 소모가 고통의 근원입니다.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잡생각을 거부하고 내적 소모를 멈춥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100가지 반내적 소모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불안은 치유될 것입니다. 1. 비우고 버리기 단셔리. 많은 이들이 유종원이 쓴 부반, 짐치기 좋아하는 벌레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지고 가려 합니다. 결국 그 무게에 눌려 죽고 맙니다. 우리 삶도 물건과 마음의 짐이 쌓일수록 행복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무력을 절제하고 비우십시오. 구멍 나고 짝 잃은 양말 버리기.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 버리기. 변색되거나 늘어난 옷 정리하기.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 버리기. 개봉 후 1년 넘은 세면용품 버리기. 고장난 우산과 우비 버리기. 받은 즉시 쌓인 전단지 버리기. 냉동실에 오래된 식재료 버리기. 녹슨 낡은 주방기구 교체하기. 베란다에 마른 화분 정리하기. 이 역경 속에서 톡서하기. 작가 위화는 톡서는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건강하게 해소해주며 내면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독서는 내적 소모의 특효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책 지참하기. 힘이 되는 문장 필기하고 우울할 때 읽기. 신문과 잡지로 시사 파악하기.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서점 가기. 한 달에 한 권 읽기 계획 세우기. 자기 전 30분 오디오북 듣기. 심리학 지식으로 감정 다스리기. 톡서 노트를 기록하기. 속독, 정독 등 효율적인 톡서법 배우기. 타인과 톡서 소감 나누기. 3.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 타인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인생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함부로 남을 훈수 두지 말 것.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지 말 것. 타인의 오랜 습관을 바꾸려 하지 말 것.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반박하지 말 것. 타인의 약속 준수를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 것.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 것.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도와주지 말 것. 타인의 감정에 내가 책임지지 말 것. 각자의 인생이 있음을 인정할 것. 타인의 불평에 대안을 제시하려 애쓰지 말 것. 4. 불안할 땐 운동하기.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운동은 불안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매일 30분 가볍게 뛰기. 요가로 심신 이완하기. 퇴근길 풍경 보며 걷기. 주 12회 수영하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 친구와 배드민턴이나 농구하기. 줄넘기 50번 같은 작은 습관 만들기. 헬스장에서 땀 흘리기.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근육 풀기. 오쿠통스러울 땐 이타적인 행동하기. 자신이 힘들 때 남을 도우면 나만의 불행에서 시선을 돌려 세상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칭찬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친구와 간식 나누기. 쓰레기 대신 버려주기.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대중교통에서 양보하기.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미소 짓기.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 6.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불순물이 가라앉고 맑아집니다. TED 강연 보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번뇌 씻기. 좋아하는 음식 직접 요리하기. 정성껏 그림 그리기. 일기로 마음 기록하기. 다큐멘터리 시청하기. 화초 가꾸기. 창밖 하늘 멍하니 바라보기. 음악 감상하기. 옛 앨범 보며 추억하기. 친환경과 인맥 정리하기.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의미 없는 술자리와 인맥 정리하기. 가치관이 맞는 친구 사귀기.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기. 타인에게 아첨하지 말고 서로 돕기. 스스로를 먼저 높여 좋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기. 8. 여행 떠나기. 광활한 대자연을 마주하면 삶의 소소한 고통은 작아 보입니다. 산 정상에서 일출 보기. 바다 풍경 즐기기. 골목길과 고적지의 역사 느끼기. 캠핑하며 밤하늘 보기. 9. 긍정적인 마음가짐 수련하기.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점 찾아보기. 긍정적인 자기 암시하기.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기. 자기 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잠들기. 10. 나 자신을 사랑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이어질 로맨스의 시작입니다. 작은 성취에 스스로 보상하기. 자책을 멈추고 거울 보며 응원하기.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당신을 내적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관하지 말고 묻지 말고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은 보내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장군은 토끼를 쫓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의 마음을 가꾸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